하여튼 뭐 그렇고 오늘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들어갑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힐 텐데 이게 라플라스 변환 그러니까 앞으로 뭐, 무슨 무슨 변환이 무슨 트랜스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앞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풀이의 변환. 그다음에 뭐 DSP 같은 거 배우면은 G 트랜스폼, Z 트랜스폼, Z 변환. 뭐 그다음에 풀이의 급수도 또 있거든. 또 뭐 보면은 뭐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또 가게 되면은 뭐 DFT 뭐 이런 것들도 있어. 뭐 그래서 변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변환, 트랜스폼 뭐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예전에 뭐 영화 중에서 뭐 트랜스포머라고 막 이렇게 막 자동차가 뭐 이렇게 막 로봇으로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 뭔가 변환한다, 뭔가 A라는 걸 B로 변환한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막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전자과에서 말하는 변화는 뭐 그건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뭐 A라는 물질을 그러니까 A라는 뭔가 있어가지고 A라는 게 뭔가 있어가지고 이걸 B로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은 아니야 이게. 어, 예. 라플라스 변환, 뭐 풀의 변환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냐면 시간축에 살고 있어요. 타임.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다, 그러니까 타임축에 살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X축을 다 타임으로 잡아 대운다. 전자과나 물리과나 뭐 이런 데 다 X축이 시간이 흘러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본다고. 어? 그래서 뭐 이게 시간이 흘렀다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뭐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리에서 많이 배웠고 전자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봐 이게 X축이 아니 Y축이. 그런데 X축은 다 뭐라고 해? T로 말본다 T. 타임에서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변환되는데 그걸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S라는 걸로 뭔가 변화돼. S라는 걸로. 타임으로 X축이 타임이 아니라 X축이 S라는 걸로 뭔가 변환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야. 이게 변환되니까 타임에서 보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고 있는 걸 그러니까 마치 거울이 아니라 동전을 보고 있으면은 동전의 앞면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앞면만 계속 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임이라는 축에서 보고 있다가 그 뒷면도 보자라는 거예요. 뒷면을 봐야지 동전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걸 보게 해주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라플라스 변환인데 뭐 이걸 여전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 이 라플라스 변환을 뭐 라플라스 변환 하여튼 수식으로 보면 좀 어려운 거가 좀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이거 자체가 내가 뭐 너무 처음부터 어렵다 하니까 이게 좀 그런데 정확한 거는 2학년 2학기 때 풀의 변환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풀의 트랜스폼 요걸 배우고 나면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그런 거였구나 약간 유추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을 거야. 뭐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냐면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특수한 거 어떤 거냐면은 그 물리적 의미 같은 것들은 2학년 2학기 우리가 응용 수학에서 그때 배웠고 풀이의 변환을 하면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하기 전에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만 하냐면은 원래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타임 축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2차 미분 방정식, 3차 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 뭐 고차 미분 방정식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이게 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라플라스라는 수학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야. 그 사람이 이제 뭔가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쓰는 건데 우리는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출 거냐, 미분 방정식에 어떻게 쓰느냐, 그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정의는 알아야 되고 역변환 이런 것들 알아야 되긴 한데 성질은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그거에 비해서 아니 그 좀 비춰볼 때 모르는 사람이 거의 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문제는 풀 수는 있는데 그런 걸로 이걸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왜냐면 2학년 2학기 때 내가 본격적으로 응용수학에서 풀의 변환이라는 걸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거든. 그래서 하여튼 뭐 좀 해보긴 해봅시다. 뭐 하여튼.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뭐 라플라스 변환이 뭐냐 하면은 t를 우리가 시간축에서 미분 방정식을 시간축에서 우리가 다 계산했잖아. 뭐 오늘 뭐 여기 퀴즈 본 것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다 한 거라고. t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다 t에 대한 함수야. 이게 t에 대한 함수라고. t에 대한 함수야 다. t에서 모든 것들 다 미분해서 뭐 뭔가를 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미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런 요 정도 이 레벨이 아니라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나 라고 생각해서 막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다른 걸로 뭔가를 변환해서 뭔가를 한 거야. 그렇게 해보니까 그 전에 못 풀던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이제 풀게 된 거지. 그래서 변수 뭐 S라는 걸로 복수 변수 S라는 건데 뭐 S가 뭔지 도대체 S라고 변환하는데 S가 뭐냐? T라는 건 시간이라는 물리적 개념이 있잖아. 이건 물리적 개념이 있다고. 이거는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 네. S라는 건 도대체 뭔지를 몰라 이게. S가 도대체 뭐냐? 복소수라는 건 알겠는데 복소수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뭐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푸리에가 이 뒤에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보다 푸리에라는 사람이 좀 더 뒤에 나온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만 이게 쓰고 있다가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 썼거든. 이게 라플라스 변환을 쓰고는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맞고 왜 이렇게 이 미분 방정식 풀 때 잘 맞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S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 나중에 풀이의 변환하고 그 다음에 LTI 시스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거고 하여튼 프랑스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야. 프랑스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 수학자고 해서 근데 뭐 그러면은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뭐 라플라스 한 거 중에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도 않아. 사실 라플라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조그만 거야. 이 사람이 했던 거. 근데 우리한테 중요하지. 전작과 미분 방정식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라플라스 변환이 t의 세계, 타임의 세계에서 s라는 세계로 이제 변환을 바꿔주는 거야. t라는 게 나타나면 이게 s분의 1, 익스포넨셜 at가 나타나면은 뭐 s-a분의 1, 뭐 이렇게 변환시켜줘. 코사인 at가 되면 이걸 변환하면 s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s 뭐 이렇게 변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변환이고 라플라스 변환 이게 이제 역변환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이제 인버스 거꾸로 오는 거지. s의 세계에서 t의 세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건데 약간 뭐 여러분 이런 개념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해하기 좀 힘이 들어. 뭐 왜 이렇게 하나 그냥 튀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변환시키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전작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건 뭐냐 뭐 요렇게 되는 거야. 이 정의를 보면 일단 정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exponential st xt에다가 요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xt라는 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적어요. l이라는 라플라스 l이니까 a를 이제 대문자 그러니까 필기체로 적어가지고 xs 이렇게 되는데 xt에 있는 걸 s 도메인으로 바꾼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요거는 이제 주로 xt는 우리 주로 하니까 이건 소문자고 x는 이거는 이제 바꾼 건데 이거는 대문자야. 대문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고 대문자로 쓰고 그 라플라스 변환에서 요 변환은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그러고 변환 순방향이고 요거는 이제 역변환이지 s에서 t로 오는 거 요걸 역변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라플라스가 살았던 그 당시 라플라스가 언제 살았냐면은 그다음 나중에 이제는 라플레옹 시대에 이제 막 뭐 좀 하여튼 잘 나가거든.
그때니까 뭐 한 1800년대 그때 초지. 그러니까 1700년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이야. 1800년 그러니까 18세기 말이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미 뉴턴이 이미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뭐 만들었고 그래서 뭐 이제 다 쓰고 있었어. 그래서 F는 ma라는 거 MA 2차 미분 방정식이지. 식으로 이제 세상을 완전히 평정해 버렸다고 뉴턴이. 응? 그 미분 2차 미분 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이게 워낙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겠어. 이거 어? 뭐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움직이고 그다음 뭐 다르게 뭐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뭐 F는 MA 딱 이퀘이션 하나로 딱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설명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로 모든 걸 다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안 풀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게 유행했냐면 이런 게 유행했어서 어떤 걸 XT를 가지고 하는데 XT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곱하기 뭘 하는 거야. 뭘 곱해가지고 이걸 인테그럴 한다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T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뭘 곱해서 뭔가 이걸 하면은 뭔가 다른 게 나타나. 다른 게 나타날 거 아니야. XT를 뭔가 변화를 이 T에 대해서 미분을 적분을 했으니까 T라는 게 안 나타나고 다른 변수가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다고.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도 그렇고 뭐 다른 걸 뭔가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는 뭐 오일러, 뭐 오일러라는 사람 들어봤잖아.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걸 뭐 채우는 걸 이걸 어떻게 뭘 채우냐 하는 걸로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이게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그냥 뭐 보니까 이게 오로지 이 사람은 그 접근 방법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접근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수렴해야 된다. 수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그러면 수렴하려면 대운다 보면 익스포넨셜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익스포넨셜에 익스포넨셜 뭐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운다 줄여주니까 익스포넨 t가 커지면 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니까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엉뚱하게 이제 s라는 걸 쓴 거지. s를 그 이전에 사람들은 뭐 다른 걸 썼는데 요걸 써가지고 해보니까 이 사람도 그냥 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 이게 x 이걸 ss라고 그래서 이걸 요 부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익스포넨셜 쓰면 익스포넨셜 함수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로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t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s를 넣은 거지. s가 뭐냐? 복소수인데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겠다라고 한 거야 이거는. 자기도 모르겠다. s가 뭔지 복소수인데 뭔지 모르겠다. 그때 몰랐어. 실제로 몰랐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그냥 해보니까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쓰자라고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요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이 S라는 게 얘기했지만 뭔지 몰랐지만 하여튼 이게 복소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 복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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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A 플러스 JB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JB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나타낼 때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 시그마 플러스 J의 오메가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뭐 아무거나 나타내도 돼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A 플러스 JB라고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는 걸 나중에 이제 프리에가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XT가 있고 XS가 있다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대문자, 여기는 대문자, 이 대문자, 요거는 소문자로. T에 대한 거는 주로 소문자로 나타내고 XT, XS로 나타나면 대문자로 나타나고 그걸 이제 이게 L, 라플라스 트랜스폼 L에 의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게 라플라스 XT가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XS로 변하고 XS가 XT로 변한다. 이렇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거는 뭐 이게 뭐 X 영역 뭐 이게 있는데 이거 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이건 그냥 요 나중에 봅시다. 이거 풀이의 라플라스 변환이 굉장히 제너럴한 거고 그 풀이의 변환, 뭐 풀이의 급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응용 수학에서 여기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 배울 건데 그때 배우면은 아 라플라스 변환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일단 XS가 잘 보면은 XS가 아까 얘기했지만 XS라는 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에 DT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는 실수야. 보통 X는 실수잖아. 그 실수를 적분하면은 뭐 어차피 실수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복소수라고.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값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당연히 복소수가 나오겠지. 복소수가 된다고. 복소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복소수가 되다 보니까 XS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XT에 대해서 할 때는 다 뭐 리얼 값들만 있으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T에 할 때는 이게 T축에서 XT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X로 표시해놓으면 S로 표시해놓으면은 이게 리얼 S에다가 이미지너리 S 값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 3차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차원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이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3차원 그래프. 확장되는 개념인데 뭐 이게 풀의 변환이 뭔지 뭐 풀의 급수가 뭔지는 이건 뭐 지금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뭐 내년에 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면은 연속 신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여라. 뭐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뭐 그냥 우리 정의가 주어졌으니까 이 정의대로 여기에 때려 넣는 거야 이게. 이 XT 대신에 이제 여기 넣으면 된다고. 구하라는 걸. 구해보자고. 구하는 거 뭐 쉽다고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XS가 일단 이걸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DT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예제 4제 익스포넨셜 4.1 4-1에서 지금 뭐냐면 XT가 뭐라고 XT가 뭐야 익스포넨셜 T에 UT가 되네. UT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UT가 들어가면은 뭐 있다고 UT라는 건 뭐냐 하면 UT 이걸 알아야 되는데 UT는 뭐냐 하면 1 아니면 0이야. 1 아니면 0. 1 아니면 0이라고. 언제 1이라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0일 때 0보다 작을 때 0이었다. 0일 때 이렇게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곱하기 UT가 나온다. 요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텐데 전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이 신호 중에 하나인데 UT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뭐 곱하기 이거는 UT라는 건 0 아니면 1이라고. 0하고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0하고 뭐하고 곱했다. 0하고 뭐하고 곱했다. 어떻게 되겠어? 0이 나오겠지. 1하고 뭐하고 곱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그게 나온다고. 원래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ST에다가 뭐 ST라 하지 말고 뭐 HT라 합시다. HT에다가 UT를 곱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게 0보다 클 때는 HT로 보이는 거야. T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곱하기 하면. 왜냐하면은 UT를 곱한다라는 건 결국은 뭘 곱한다는 1을 곱하느냐 0을 곱하느냐 이렇게 곱한다고. 0을 곱하면 0이 되고 1을 곱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UT를 곱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0부터 뭔가를 입력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이게 뭐 곱하기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T 만약에 익스포넨셜 T 만들면 이렇게 봅시다. XT가 익스포넨셜 T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 익스포넨셜 T면. 익스포넨셜 T. T가 0일 때 1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XT가 익스포넨셜 T 곱하기 UT가 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인다. 0보다 작을 때는 0이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야 돼.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야 돼.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그 UT가 곱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큰 것만 존재한다고. 0보다 큰 거에서만. 0보다 작은 거 이게 없어져 버려. 이게 없어진다고. 이 부분이 없어진다.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이거. 익스포넨셜 T랑 익스포넨셜 T의 UT랑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그렇게 되고 하여튼 UT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다시 보면은 그러면 XST가 t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DT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까 XT가 뭐가 된다고? 이게 익스포넨셜 T에 UT가 된다고 했으니까 UT가 된다. UT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익스포넨셜 T에다가 U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 여기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T에 U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 UT 때문에 이걸 두 개로 나눈 거야 내가. 이거 뭐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안 나눌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건 뭐야? T가 이 첫 번째 적분을 봅시다. 첫 번째 적분을 보면은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T는 적분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배우정 네.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거야? 0까지.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야. 그때는 그럼 UT가 뭐가 되겠어? 0이요. 0이지. 이거 0이라고. 그럼 0이니까 이게 다 없어진다고 이게 사실은. 그럼 두 번째 것도 봅시다. 두 번째 거는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 두 번째 적분을 보면은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인다고. 0보다 큰 거네. 0보다 크면은 UT가 뭐라고? 1이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은 이거 UT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 T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DT 하라는 거야, 이거. 뭐 이러면은 뭐 하면 되겠네. exponential T 이거 묶어주면 되겠네. 0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에 1 마이너스 뭐 1 마이너스 S에 T에 DT 되는 거니까 exponential T를 적분하라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S분의 1 exponential 1 마이너스 S에 T에 이게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무한대 넣으면 뭐가 되겠어? 무한대 넣으면은 1 마이너스 S분의 무한대 넣으면 exponential 1 마이너스 S 곱하기 무한대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을 넣으면은 exponential 1 마이너스 S에 0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0이 되겠네. 이거는 0이 되니까 이게 이 전체는 1이 되겠네. 1. 요 1이 되겠네. 그럼 요 앞에 거 어떻게 되겠어? 익스포넨셜 요 앞에 거 요거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s에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된다. 그럼 만약에 익스포넨셜에 무한대가 됐다. 그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 됐다. 요 어떻게 돼 이거? 익스포넨셜 무한대가 되면 뭐가 돼? 이정훈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무한대가 된다. 익스포넨셜로 무한대 가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떤 값을 가져 이게?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가 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몰라? 익스포넨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한대로 가면 y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t일 때? 그 익스포넨셜 t잖아 이게. 익스포넨셜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 값으로 지금 가는 거야? 무한대 그렇지 무한대 가는 거지 이거. 무한대 가는 거. 익스포넨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수형으로 가는 거지. 아니 이거 고등학교 다 했던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익스포넨셜 무한대. 근데 우리는 수학에서는 무한대를 굉장히 싫어해. 우리 무한대를 싫어한다. 왜냐면 무한대라는 게 뭔지를 몰라. 무한대를 싫어한다고. 왜 우리가 분수할 때 여러분들 알겠지만 분수할 때 0분의 1은 안 돼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왜 안 돼? 이거 왜 그런 거야? 분모가 0이 되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면은 이 값이 무한대로 가거든. 무한대. 알 수가 없어. 무한대가 뭔지를 몰라. 어? 무한대라는 건 개념일 뿐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빅뱅 이론이 맞다면은 빅뱅 이론대로 하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우주가 생겨난 지 몇 년 됐다고 137억 년 됐다고 138억 년 이렇게 하는데 그럼 138억 년
영이 되었다. 이걸 시간으로 나눠보자. 이걸 초로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거 100억 년이라고 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계산하기 100억 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 곱하기 억이면은 몇이야? 억이면은 100만 18승인가? 그 다음에 이 년이니까 년이잖아. 1년이 이렇게 되니까 1년이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어? 이거 곱하기 1년에 365일 곱하기 어떻게 하루에 24시간 그 다음에 24시간 60분 60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계산해봤자 이거 10의 100승보다 작다고. 100승 초보다 작다. 이거 138억 년이라는 세월도 10의 100승 초보다 작아. 야, 근데 이게 무한대가 된다. 10의 뭐 1억 승이 된다.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완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단위로는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그럼 무한대가 이거 안 돼. 이게 무한대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럼 무한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1-s가 어떻게 되면 0이 되겠어? 1-s가 0보다 작으면 되겠네. 1-s가 0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럼 0이 되네. 그러면 1-s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s가 어떻게 된다고? 1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1보다 더 커야 된다. 그 1보다 더 클 때, s가 1보다 더 클 때 이게 뭐가 된다고?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이남녀. 네. s가 1보다 더 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 텀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갑니다. 그렇지. 0으로 가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0으로 간다. 나 이거 0으로 만들고 싶어. 내가 s가 0보다 1보다 더 클 때. 그러면은 이게 전체 여기 앞에 0이니까 0 빼기 1에다가 1-s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s-1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t의 ut, 익스포넨셜 ut의 요 결과만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다. 익스포넨셜 t의 u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s-1 s-1분의 s-1분의 1 이렇게 된다. 근데 아까 뭐가 필요했었어? s가 1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게 필요했거든. s가 1보다 s가 1보다 더 커야 된다. 근데 s가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복소수이기 때문에 1-s가 요 부분을 지금 다시 봅시다.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1-s가 이게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s로 하면 안 되고 리얼 값의 s가 1보다 커야 돼. 요렇게 돼. 리얼 값이. 그러니까 이게 익스포넨셜의 1-s가 이게 무한대가 될 때 요게 1보다 작아야 되거든. 요게 1보다 작아야 되거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거든. 1-s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s라는 게 복소수가 있으니까 복소수가 있으니까 이게 1- 예를 들어 a 플러스 jp라고 하면은 이거면은 이 j라는 건 크기하고 전상 우린 모르거든.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리얼 값에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0이 되니까 이 앞에 텀이 0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그러거든. 수렴한다고. 이렇게 돼야지 수렴. 아니면 발산해버려. 이거 아니면 발산해버린다. 그래서 수렴한다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S가 이게 컨벌지 하다고 그래. 컨벌지 어떻게 수렴한다. 어디에 모인다 이 말이잖아. 근데 S라는 게 복소수 영역 중에서 이게 되니까 이걸 R region of convergence 라고 해서 이걸 ROC라고 그래. ROC라고 그래. ROC. 그래서 이게 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늘 ROC라는 게 늘 따라다녀. ROC라는 게 늘 따라다닌다. 이게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이거 자체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ROC라는 것까지 요거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얘기하는 요거 구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또 ROC라는 것까지 지금 알아야 되니까 이게 좀 더 어렵지. 그러니까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쉽지가 않아 이게.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봐. 이거 방금 전 페이지 있잖아요. 그, 복수수, 그러니까 S가 복수수잖아요. 근데 복수수인데, 이게 막 실수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접근할 수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저도 예, 그 복소수는 예. 그 대소 비교 안 된다고 전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대수 비교가 안 되지. 근데 그 이거 S가 접근할 수 1보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 이런 건 되잖아. 아. 익스포넨셜의 뭐 J의 2t 이런 것도 적분하라. 라고 하면은 적분을 할 수 있어.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은 뭐 0부터 1까지 적분하라. 그러면은 j2j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2t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0부터 1까지 해주면은 1이면은 2j분의 익스포넨셜 j2에다가 빼기 익스포넨셜 0이 되니까 이건 1 되겠네. 1. 뭐 이게 무슨 값인지는 몰라. 무슨 값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J라는 게 이게 뭐 있지만 적분할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복소 적분이라는 게 있어. 따로 복소수를 적분하는 게 따로 있어. 그건 뭐냐 하면은 요렇게 생긴 요런 뭐가 있는데 요거는 컨투어 인테그럴이라고. 요거는 컨투어 인테그럴 그러라고 해가지고 요건 좀 약간 어려워. 이건 복소 평면에서 이거는 복소 평면에서 하는 거예요. 복소 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복소 함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여튼 복소 평면에서 리얼 값에 뭐 s가 있고 뭐 이미지는 일값에 s가 있으면 요 어떤 평면상에서 뭐 요렇게 점을 따라가서 요렇게 뭐 이 부분을 평면상에서 접근할 때 요런 것들은 좀 어려운 거고 나머지는 뭐 접근을 할 수 있어. 뭐 리얼 값이라고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는데 익스포넨셜 1-s에 뭐 이게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0보다 작으려면 1-s가 이게 결국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a 플러스 jb가 되면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1-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j는 0보다 작을 수가 없거든.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거는. j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에서 작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요게 이 분리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s를 a 플러스 jb라고 하면은 익스포넨셜의 1 곱하기 a의 s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b의 무한대 이렇게 돼. 요거는 요렇게 된다. a, b로 이렇게 s 대신에 a 플러스 jb를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게 크기가 된다라는 건 요거는 크기가 있어. 요 뒤에 거는 어떻게 돼? 크기가 없어. 이건 몰라. 이건 뭔지.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익스포넨셜의 j로 나타나는 거. 익스포넨셜의 j의 뭐 세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거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이거. 이게 딱 드는 순간 이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 이재성. 네, 익스포넨셜의 j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 이걸. 뭘 떠올려야 돼? 오일러 공식, 어? 오일러 공식인가요? 아니 뭐 오일 공식은 그렇고 원을 떠올려야 돼 이거. 리얼 축이고 이미지 축에서 단위원을 떠올려야 돼. 이 단위원. 익스포넨셜 j를 보는 순간 이게 원이라고.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이 위에 이 원, 단위원. 그러니까 이 단위원이라는 거는 이 반지름이 1인 거. 반지름이 1인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인데 이게 무한대가 어떤 특정 값이 아니지만 하여튼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이게. 이 위에 이 점인지 이 점인지는 몰라. 이 점인지 이 점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점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요 위에 있어.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봤자 요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특정된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이게 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발산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크기가 있고 발산하면은 발산한다 하면 요 앞에 거만 이게 되는 거야. 이 앞에 거만 여기 무한대로 해야 되겠네. s가 아니라 이게 발산하려면은 발산한다는 건 요 앞에 것만 상관이 있다고. 리얼 파트만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요걸 리지널 컨버전스라고 그러고 ROC라는 게 늘 존재해. ROC. 그래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반드시 ROC를 반드시 구해야 돼. ROC라는 걸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요걸 이제 1 마이너스 시그마가 발산하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거 이게 리지널 컨버전스 ROC라는 거. ROC 수렴 영역. 그래서 이 리얼 값하고 요게 이제 이게 리얼 값 이게
이게 리얼 S고 이게 오메가가 뭐 이미지너리 S니까 이렇게 복수 평면으로 나타내면은 아까 예? 리얼 S가 1보다 더 커야 된다 했잖아. 그걸 이제 나타낸 게 요 영역이 나타내는 거죠. 1보다 더 큰 거, 요 영역이 되는 거죠. 이게 ROC 여기에서만 뭐가 컨버지 한다는 거. 이거 여기에서만 이게 1-S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이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에 아니 exponential t에 u의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게 s-1분의 1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만 이렇게 된다고? 리얼 s가 1보다 더 큰 경우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건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이거. 모른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리얼 s가 1보다 더 큰 경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걸 반드시 적어야 된다고. ROC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다 보면 이게 좀 라플라스를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어렵네.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첫 개념 일단 인테그랄 하는 것도 좀 약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걸 뭐 ROC라는 개념도 일단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게 미분 방정식에 편하다. 미분 방정식에.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하면 편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데 뭐 XS라는 게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이게 일단 적분을 해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뭐 갑자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구하라는 게 이것도 약간 어려워. 이게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까지만 하면 뭐 그냥 뭐 할 수는 있겠는데 또 갑자기 무슨 ROC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좀 어렵다고 이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 늘 페어로 가야 돼. XS를 구하고 ROC는 늘 같이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인터넷이나 뭐 다른 책을 찾아보다 보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LT라고 주로 많이 적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DT 하는 거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1번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2번으로 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0부터 뭐한 데까지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DT 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지금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응? 민남석 이 두 개가 뭐 민남석 우진석 네, 뭐가 다른 거야 1번하고 2번 정의가. 범위가 다릅니다. 범위 어디가 다른 거야 지금. 1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가 빠져 있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1번으로 정의한 사람이 있고 2번으로 정의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 막 헷갈려. 근데 우리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른데 수학에서는 수학에서는 1과 2가 달라. 이게 이 하는 게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면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전자과 공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같다. 실질적으로 같다는 1번하고 2번. 왜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는 XT가 XT 여기 있잖아. XT가 대부분 뭐 어떻게 주어지냐면 XT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뭐 곱하기 UT 이렇게 주어지거든. 이렇게 주어지거든.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 신호들은 XT,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려고 하는 XT는 뭐 곱하기 UT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돼 있어. 모든 것들. 대부분 다 그래 다. 이런 것만 해. 왜냐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 주로 0초일 때 어떤 인풋을 넣거든. 0초에서. 그러니까 0초라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전자과에 사용하는 0초라는 거 0초. 0초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어떤 회로를 턴온 시키는 그 타임이야. 턴온 시키는. 턴온 시키는 시간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내가 뭐 컴퓨터를 턴온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턴온 시키기 전에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를 움직인다든지 키보드를 쳤다. 그 의미가 있어 없어? 아니 컴퓨터 아직 입력도 안 받고 있는데 컴퓨터 지금 전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 자판 쳐봤자 뭐 할 거예요? 입력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프로그램 나 열심히 짜겠다 이러고 컴퓨터 켜놓지도 않고 나 마우스 막 이렇게 열심히 뭐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겠다 해놓고 컴퓨터 전원도 안 넣어놓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꽝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0이라고 잡는 순간이 어떻게 했냐면 턴온 시키는 그 타임을 주로 그 레퍼런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를 0으로 잡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0초 이후에 우리가 보통 다 넣어주잖아. 뭐 턴온 시키고 나서 인풋을 넣어줘야지 뭔가 될 거 아니야. 0초 이후에 뭔가 넣어준다고 인풋을. 컴퓨터를 넣어놓고 컴퓨터를 턴온 시켜놓고 내가 이 키보드를 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이 아이패드를 켜놓고 내가 뭐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0초 이후에 되는 것들이야.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곱하기 UT 이런 형태로 된다고. 뭐 곱하기 UT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1번으로 하면은 물론 수학에서는 뭐 1번, 2번이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다고. 이 X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지만 2번의 수식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1번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 하더라도 XT가 UT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0보다 작은 거는 0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를 하는 거야 사실. 실질적으로. 요것도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요거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요 앞에 나왔던 이 ROC라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려워. 이게 좀 어렵고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다른 거. 그래서 이거 전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익스포넨셜 아까 봅시다. 요게 왜 ROC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 하면은 요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XT가 요게 익스포넨셜 T, UT를 지금 했었어. 이게 뭐 나왔었어? S-1분의 1 나왔잖아. 그럼 요것도 봅시다. 익스포넨 t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의 u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왜 우리가 ROC를 해야 되느냐? 복잡한데 이거 왜 ROC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XT를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t의 UT로 잡았더니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S-1분의 1 나와서 물론 여기에다 이제 ROC를 적어줘야 돼. 어떻게? 리얼 S가 1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 리얼 값 S가 1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풀 거는 뭐냐면은 XT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의 U의 마이너스 T일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봅시다 이걸.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 정의대로 이게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게 이제 더 제너럴한 거니까 마이너스 T의 XT에다가 T의 U의 마이너스 T의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의 DT 이걸 해줘야 되잖아. 이게 XS라고. 요거 우리가 아까 했던 건 1번이고 우리가 지금 2번 하고 있어. 2번 X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거부터 일단 처리해 줘야 되는데 UT가 이제 제일 문제야. UT는 아까 뭐가 된다고? UT는 여기서 보면은 UT는 뭐 아니면 뭐라고? 1 아니면 0이라고. 1 아니면 0이라고. UT는 T가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0이 된다고. 그러면 UT가 이렇게 되면 U의 마이너스 T는 어떻게 될까? U의 마이너스 T는 U의 마이너스 T. 정강민 네, 어떻게 되겠어? U의 마이너스 T는 t가 0보다 클 때 0, ut 값이 0이고 0보다 작을 때 1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1 아니면 0이라고.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뭐 같은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이건 좀 정확하게 하려면 수학적으로 하려면 좀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T가 0보다 클 때는 0이 되고 T가 0보다 작을 때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테그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있고 그 0부터 무한대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이때는 이게 0보다 클 때 제로가 되니까 이 뒤에 인테그랄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그 앞에 인테그랄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빼고 그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제로까지 익스포넨셜 t에 그 ut가 이때 1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에 d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또 적분해 봅시다 이거. 그럼 마이너스 이게 인테그럴 익스포넨셜 뭐 1 마이너스 s의 t dt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거 똑같이 뭐 마이너스는 있고 그럼 1 마이너스 s분의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s의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넣어보면은 0 넣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일단 있고 1 마이너스 s분의 0 넣으면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s의 0 빼기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s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요 부분 봅시다.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1이 되겠네. 1. 앞에 거는 1이 돼. 이 값을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이제 이것도 또 문제야 이게. 이제 무한대이긴 한데,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익스포넨셜 무한대가 되면은 무한대가 되는 거고, 무한대가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면 0이 되거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도록 가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s에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게 뭐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0보다 작으면 되겠네. 아니 0보다 커야 되겠네. 이거는 0보다 커야 되겠네.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래야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1 마이너스 s가 0보다 크려면은 1 마이너스 s가 0보다 크려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리얼 값만 해줘야 돼. 그래서 s가 복소수는 별 상관이 없고 그래서 1 마이너스 리얼 값 s가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얼 s는 어떻게 된다고?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거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이게 0보다 그러니까 이게 0으로 된다고. 0으로 된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제로가 된다고. 제로. 0으로 된다.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되겠어? 이게 는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s분의 1이 되니까 s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때 리얼 s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들어가야지. 이걸 동시에 적고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적어봅시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구한 거. 이거 어떻게 된다고? s 마이너스 1분의 1 구한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ROC만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이 함정이 있어 이게. 이게 뭐야? 이 두 개가 똑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x1, a, xt가 처음에 1번의 xt를 익스포넨셜 t의 ut로 잡은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의 u의 마이너스 t로 잡은 거랑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니까 둘 다 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와? s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온다. s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온다. 그 ROC가 왜 우리가 필요하냐? ROC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xt를 구했다가 이게 xs를 구했다가 xs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xt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xs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xs를 구했으면 xt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잘 보니까 어떻게 익스포넨셜 t의 ut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니까 뭐가 된다고? s-1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의 u의 마이너스 t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니까 보니까 s-1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리고 가는 거는 될 수 있어. 그래.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죠. 타임 도메인 시그널에서 S 도메인으로 도메인으로 가는 거. 익스포넨셜 t의 ut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의 u의 마이너스 t나 둘 다 s-1로 가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와야 된다고 했어요. 거꾸로 올 수도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s-1분의 1이다. 그럼 뭘로 와야 되는 거지? 뭘로 와야 되겠어? s-1분의 1이다. 조성무. 네. 뭘로 와야 되겠어? 익스포넨셜 t ut로 와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의 u의 마이너스 t로 와야 돼? 어떤 걸로 와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로. ROC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 정답이야죠. 잘했어. 이걸 올 수가 없다고. 이것만 가지고 올 수가 없어. s-1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s-1분의 1을 가지고는 이걸 판단할 수 없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 라플라스 다시 T 도메인으로 와야 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T 도메인으로 와야 돼.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 살고 있잖아. 와야 되는데 XS를 구하는 거야. S-1분의 1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걸 다시 오는데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1대2 매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느냐, 1번으로 가느냐, 2번으로 가느냐, 이걸 결정할 수가 없다고. 그 결정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게 S-1분의 1이지만은 어떻게 ROC가 리얼 S가 뭐보다 크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ROC가 리얼 S가 뭐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ROC라는 게 있어야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다고. 이게 그래야지 이게 완결성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ROC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하나를 특정해야 돼. 타임 도메인에 특정해야 된다고. 인버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특정해야 된다고. 결정해야 된다. X는 두 개가 동시에 갈 수는 없어. 그래서 XST로부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걸 이걸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인테그럴 하면서 이걸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컨버지 하는 걸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게 들어가는데 뭐 사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물론 여기에는 지금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게 뭐 무슨 대단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봅시다. 이게 나중에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UT가 있으면 이렇게 뭐 S-1분의 1이고 요거 테이블을 보고 할 거야. 보고 할 거라고. 물론 이번 시험 칠 때는 이거 보고는 안 돼. 근데 나중에 이 끝나고 나면 다른 과목에서 할 때는 이걸 보고 해도 괜찮다고. 어차피 대충 내가 어떻게 구하는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 하는 데는 사실 뭐 내가 ROC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거든. 근데 어떻게 한다고? 라플라스 변환으로부터 XS로부터 이게 이걸로부터 타임 도메인으로 옮기려면은 두 개의 방법이 있다고.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ROC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좀 약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요 1번 시그널 있고 2번 시그널 있잖아. 실질적으로는 1번 시그널만 이 세상에 존재해. 2번 시그널은 이 시그널은 세상에 없다고. 왜? 잘 봐봐. 1번 시그널은 뭐야? 뭐 곱하기 UT가 돼 있는 거고 2번 시그널은 곱하기 U에 마이너스 T가 돼 있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UT가 곱해졌다는 거는 어디에서만 존재한다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존재한다고. 이거는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컴퓨터를 톤을 시키기 전에 내가 아무리 키보드를 치고 뭐 마우스를 움직인다 해도 프로그램을 그렇게 짠다고 해도 입력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보면은 2번 요거가 좀 의미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1번만 의미가 있어.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2번은 그냥 수학적으로만 의미가 있다고. 1번, 2번은. 그러니까 U에 마이너스 T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톤을 시키기 전에 뭔가를 인풋을 넣겠다.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켜기 전에 내가 키보드 열심히 치고 있는 거야 그냥. 마우스 열심히 움직이면서 뭐 그림도 그리고 막 하고 있다고. 근데 컴퓨터는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입력이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사실은 UT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ROC가 어떨 때 뭐보다 더 큰 거 작은 게 아니라 ROC가 리얼 S 값이 뭐보다 더 큰 거 뭐 1이면 1 여기서
뭐 나중에 이제 또 뭐 다르게 될 텐데 뭐 큰 거 요게 중요해. 그래서 예, 하여튼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그래도 이 트랜스폼이라는 거에 일단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좀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약간 좀 의문스럽네. 하여튼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이걸 구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S-1인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ROC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ROC가 달라지고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요 앞에 요 8페이지에 했던 거 exponential t의 u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ponential t의 u의 마이너스 t 나오는 거.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마이너스 t로 나오는 거는 이건 의미는 없는 거라고.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쓰는 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지금 처음 배우다 보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 두 개를 좀 구분해 보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요 앞에 거. 이게 UT가 곱해진 거. 뭐 곱하기 UT 돼 있는 거. 그래야지 0보다 큰 거 턴원 시켰을 때 0초 그 이후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이후에 뭔가를 살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ROC는 늘 이렇게 뭐보다 더 큰 거, 뭐보다 더 큰 거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 뭐가 작은 거잖아, 작은 거, 이 작은 거, 이 뭐 이 어떤 1보다 지금 작은 영역이잖아. 그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전자과에서는. 근데 지금 처음 이걸 배우다 보니까 뭐 이걸 내가 구분해라 뭐 이런 걸 문제를 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하여튼 앞으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보면 라플라스 변환이 있는데 라플라스 변환이 XS가 동일하더라도 여기서 XS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뭐가 다르다고? 수렴 영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수렴 영역이라고 ROC라고 그래. ROC.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ROC라고 얘기할 거야. ROC. ROC가 다르면 라플라스 변환 결과도 달라진다.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있잖아. exponential t의 ut랑 마이너스 exponential t 조금 전에 한 거야. S-1분의 1이고 S-1 두 개 똑같아 이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2대1 매핑이야. 2대1 매핑. 이런 걸 우리가 2대1 매핑이라고 그래. 타임에서는 두 개가 있고 이렇게 S 영역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S-1분의 1이라고 하나밖에 없거든. 2대1 매핑이 되니까 타임에서 S 영역으로 가는 건 갈 수 있잖아. 뭐 이거는 뭐 이게 exponential t의 ut나 마이너스 exponential t의 u의 마이너스 t나 어차피 S-1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 거꾸로 역변환을 할 때 S-1분의 1부터 이걸로부터 다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exponential t의 ut로 가야 되느냐 마이너스 exponential t의 u의 마이너스 t로 가야 되느냐. 이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라고? ROC라고. ROC. 그러니까 ROC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라플라스 변환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말고사에 이 라플라스 변환 뭐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내가 어떤 신호 XT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라 라고 하면 첫 번째로 XS를 구해야 돼. 일단 XS 구해야 돼.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여기 얘기하진 않았지만 ROC를 구해야 된다고. 이 두 개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10점짜리였다. 10점짜리였다. 그러면 이게 한 뭐 6점, 이게 한 4점 이렇게 분배된다. 나는 XS 구했으니까 난 뭐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4점은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요 반드시 요거 내가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라 하면 ROC가 늘 따라다니는 거. 요거를 좀 잊어버리지 말고 좀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돼. 이거 반드시. 이걸 뭐 상수 알파를 가지고 하면은 알파 이거 뭐냐면 익스포넨셜 알파 t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s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s 마이너스 알파. 이걸 뭐 하나 해봅시다. 이거 중요한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바로 할 수 있어.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xt가 이것만 해봅시다. 익스포넨셜 알파 t의 ut다.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xt를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dt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이게 xs라고.
이거 넣어주면 되지. 이걸 여기 넣어준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알파 t에다가 그 다음에 u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에 dt 이렇게 되는데 이게 ut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ut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무한대가 아니라 0으로 바뀐다고 ut 때문에. 그래서 이걸 0부터 무한대까지 되면서 익스포넨셜 알파 t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에 dt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돼. 내가 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는 시험 나오면 못 풀어. 이거 자기가 해봐야 돼. 그 익스포넨셜에 알파 마이너스 s의 t에 dt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적분하라니까 알파 마이너스 s분의 익스포넨셜 알파 마이너스 s의 t 뭐 요거는 했잖아. 아까 뭐 했듯이 무한대 뭐 가고 하는 것. 그래 하면은 결국은 뭐 s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얼 ROC라는 게 이것만 구하면 안 되고 ROC가 리얼 S가 어떻게 알파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뭐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 커야 된다는 거. 뭐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UT가 곱해진 거가 주로 뭐보다 더 크다라는 걸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아까 내가 얘기했네. 이게 유니레터럴 0부터 키까지 0부터 이게 0부터 무한대까지 하는 거랑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하는 거. 요걸 이름을 이게 유니레터럴 유니레터럴이 이제 끝이란 말이거든. 끝 뭐 끝이 있는 끝이 유니라는 거 하나란 말이죠. 하나라는 말이고 바이는 두 개라는 두 개의 끝이 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라서 이름을 그렇게 하는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다루는 신호는 xt가 어떻게 된다고? xt가 뭐 곱하기 ut이기 때문에 뭐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두 똑같다고 이게 힘으로. 그리고 근데 이게 뭐 하여튼 인과선형되기 때문에 뭐 단방향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데 그냥 뭐 우리한테 똑같아요. 어차피 0보다 큰 거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쓰는 거고 수학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써라고 뭐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수학에서 수학과에서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델타 펑션 요 델타 펑션 이제 2학년 2학기 응용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이게 델타 펑션 델타 t라는 게 이게 델타 t라는 게 뭐냐면 델타 t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t가 0일 때는 t가 0이 아닐 때는 0이야. t가 0이 할 때는 0이고 t가 0일 때는 뭐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다 0이야. 0. 여기에서만 뭐 어떤 갑자기 막 뭔가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0에서만 뭐 어떤 값을 가진 거야. 나머지 다 제로야. 나머지 다 제로고 0에서만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무한대냐 그러면은 무한대 싫어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까 뭐 분수가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무한대가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무한대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신호 그 자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은 이거랑 델타랑 델타 t랑 dt랑 이게 인테그랄하고 될 거거든. 이게 인테그랄 했을 때 1이 되려면은 이게 하여튼 이게 무한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시그널 이게 델타 t는 나중에 보면 샘플링이라는 걸 할 텐데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야 되잖아.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신호, 내가 지금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신호, 내 목소리 이런 것들도 다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으로 여보세요 하는 순간 핸드폰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어떤 건 줄 알아? 디지털로 바꿔야 되거든. 0101로 바꿔야 돼. 0101로 바꿔가지고 그걸 전송한다고. 그걸 0101로 바꾸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걸 XT가 있으면은 XT를 이제 디지털로 이게 아날로그 신호. 신호를 디지털로 어떻게 바꾸냐? 수식으로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XT에다가 곱하기 델타 T로 이렇게 표시할 거라고 나중에. 디지털로 바꾸는 그러니까 디지털에 이 델타 T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뭐
이 디테일로 넘어가는 뭐 다리 역할을 해준다,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뭐 그래서 이거 델타 t를 일단 적분을 해주면 1이 나온다로. 요게 이제 원래는 그 정의야, 이게 델타 t가.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겠네, 이게. 나도 잘 몰랐는데. 일단 델타 t라는 걸 처음 봤을 텐데, 델타 t 안 봤었어? 이공학번한테 물어봐야겠다. 조원이, 네, 델타 t라는 거 봤었어? 받는, 말하다 말아. 들리시나요? 어? 들리시나요? 네, 본 거 같아요. 뭐 어디서 봤지, 그걸? 여기 말고 다른 수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 어디서 이걸 델타 t를 얘기를 하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거 어디서 봤는지. 내가 그 얘기하면은 뭐 내가 쉬우니까 그러는 거야. 델타 t.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때 엄청나게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 이게 델타 t. 이제 뭐 그렇고 그래서 뭐 이거 해보면은 델타 t를 적분해주면 무조건 1이 된다. 이거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데 델타 t를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주면 이게 그냥도 1이고 뭐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도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 어떻게 유닛 스텝 펑션 그리고 유닛 스텝 0보다 크면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s분의 1 이렇게 돼. s분의 1 s분의 1 왜 이렇게 되냐면은 델타 t부터 해봅시다. 델타 t 이거 굉장히 너무 중요한 거라서 델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1이 나와. 1. 요거는 뭐 모든 s인데 모든 s 모든 s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델타 t랑 이게 좀 약간 뭐 곱하기 뭘 하면은 이걸 좀 이게 샘플링 해가지고 델타 t에다가 x의 제로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어떤 임의의 어떤 수하고 곱하면은 이 곱하기 이렇게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 델타 t가 뭐 아니면 0이라고 0 아니면은 무한대가 된다고. 뭐 0이라고. 언제 t가 0이면 t가 0이 아닐 때만 이거는 이 0이라고. 언제 t가 0이 아니면 0이고 t가 0일 때 어떤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가지는데 이게 그 값을 무한대라고 한 이유는 그 적분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하려고 그냥 무한대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잘 보면은 이거 뭐 델타 t랑 뭔가 곱했다라는 건 0을 곱했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모르는 어떤 그 값을 곱했다는 얘기가 0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0 곱하기 뭐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그 모르는 그 값을 곱하면은 그때 값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0일 때만 델타 t라는 게 0일 때만 t가 0일 때만 값을 가지거든. 값을 가지기 때문에 0일 때만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요렇게 정의가 돼. x 델타 t에다가 x0. 이거 좀 델타 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런 거 못하고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하여튼 이렇게 된다로 가정하고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의 dt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잘 봐. 이 t가 제로일 때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로일 때. 그 제로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니까 나머지 다 제로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로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는. 그러면 이 제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의 제로 넣으면 뭐 1이 되겠네. 1 dt. 그 dt를 그냥 델타 t를 곱하기 1이니까 델타 t를 적분해주면 1이 되거든. 이거는 뭐 정의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이 된다. 1. 근데 이거는 뭐 적분하는 거 뭐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적분할 수 있잖아. 컨버지 하거든. 그래서 이거 모든 S에 대해서 다 적분. 여러분이 나중에 뭐 지금 모르겠지만 어떤 트랜스폼 나중에 이제 뭐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풀의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G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뭐 어떤 걸 하든지 이걸 하면은 반드시 1이 나오게 돼 있어. 반드시. 델타 T는 무조건 1이야 그냥. 무조건 1이 나오고.
이거 오늘 나 수업을 어느 정도로